투자를 하는 동안 우리는 투자를 보지 못한다. 1부 마지막에서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투자를 쉬라고 말한다. 지금 당장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투자를 쉬라는 말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결론부터 말해보려 한다.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당연한 말을 하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투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달리는 말 위에서 풍경을 볼 수 없듯이. 투자라는 말 위에 올라타는 순간, 투자라는 세계의 풍경과 맥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결국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에서 잠시 내려봐야 한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살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단연 연애일 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남의 연애는 참 쉬워 보인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난무하는 곳 또한 연애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연애 상담을 해준다. 우리 모두가 아주 훌륭한 연애 상담가이다. 다른 사람의 연애를 들여다보면 마치 해법을 다 아는 것 같다. 옆에서 지켜보는 게임은 훈수 두기가 편하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에게 상담을 잘해주는 연애 고수라도 정작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스스로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그간 알았던 모든 연애에 관한 지식들을 잊는다. 남에게 조언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조언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줬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패하고 상처받다가 그 사랑이 끝난 뒤 돌아볼 때에 비로소 다시 사랑을 알게 된다. 이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평범한 사랑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 다 안다고 여기지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에 대해 너무나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떠한 일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잃게 된다. 직접 하다 보면 더 잘 알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빠져 있는 동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은 더 많다. 이제는 남의 연애를 조언하는 쪽에서 반대로 조언받는 입장이 되어보자. 마찬가지다. 다른 이의 경험담을 듣고 있자면 연애라는 것이 한없이 쉬워 보인다. 마치 모든 수학 문제에 답이 있는 것처럼 연애도 수식이나 공식으로 설명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당장 시중에 나온 연애 책이나 연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보고 나면 별것 아닌 문제로 지나치게 날을 세우며 서로 다투는 커플들이 한심해 보인다. 나는 저들과 달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내게 조언해준 친구나 책 혹은 유튜버의 말들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하찮고 사소한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자신을 마주한다. 예전 EBS에서 방송했던 그림을 그립시다의 밥 로스 아저씨를 기억할 것이다. 그냥 쓱쓱 붓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던 캔버스에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졌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유튜브에서도 그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영상을 보면 그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참 쉽죠? 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나와 같은 세대라면 다들 기억할 것이다. 밥 아저씨가 너무나 쉽게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나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가볍게 터치만 해도 짠 하고 갑자기 나무가 나타나는 모습에 힘입어 스케치북과 물감을 새로 장만한다. 영상에서 본 대로 쓱 터치해 본다. 하지만 결과는 나무도 잔디밭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개가 뜯어먹는 풀조차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쉽게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고 직접 해보지도 않고 뇌 회로를 돌려서 그림이란 게 원래 참 쉽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산이다. 결국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든 그걸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이든 막상 직접 해보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객관적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행하는 것과 일을 해석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데에 열중하느라 제대로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사랑이 아닌 투자로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 투자 역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를 시장 참여자라 부르고 후자를 시장 방관자라 부른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방관자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것들이 참여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만약 투자를 어떤 형태로든 시작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투여했다면 당신은 그때부터 참여자가 된다. 참여자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선택적 자각과 해석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가령 삼성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부터는 삼성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만 눈에 들어온다. 비트코인에 돈을 넣는 순간 비트코인 1억 돌파설만 눈에 들어온다. 그 외의 뉴스는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게 된다. 똑같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놓아도 그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이자 인지적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본능이다. 결국 연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투자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결론 내리게 된다. 제대로 판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쉽게만 생각해서 준비 없이 들어가도 판이 좋으니 돈이 복사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판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다른 앞선 투자자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된다. 경솔하게 뛰어들어 된통 당하고는 남 탓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투자 시장이 그렇다. 누군가가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10억을 잃어야 한다. 투자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갑자기 주식을 시작했거나 갑자기 부동산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 제로섬 게임에서 철저한 약자이다.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는 동안 결코 당신은 강자가 될 수 없다.
참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강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방관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강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한다. 투자를 시작해 보지 않고서는 투자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말이다. 그러니 우선 투자를 시작한 뒤에 해보면서 배워야 한다며 우리에게 무작정 뛰어들 것을 권한다.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감을 조금씩 익혀나가야 비로소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돈은 결국 돈이다. 잃어서 마음 편한 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었다고 웃을 수 있을까? 웃는 척하는 것이다. 잃는 자신에 분노할 것이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어떻게든 복구해서 수익을 낸 다음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어리석지 않았음을 실력을 증명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만회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투자금은 점점 더 올라간다. 배움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실만 더욱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장기를 두면서 배우는 사람과 장기를 배우고 두는 사람이 붙었을 때 장기를 두면서 배우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극히 낮다. 전업 투자자들은 장기를 배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당신에게 두면서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래야 당신의 돈으로 시장을 키우고 자신의 이익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눈먼 바보가 있어야만 자신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세계에는 공산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웃음이 곧 누군가의 눈물이 되어야만 한다. 애초에 그런 구조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이나 투자는 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은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떨어지는 눈물이 될 뿐이다. 비겁한 돈은 투자를 쉬어야만, 투자의 방관자가 되어야만 보이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 지점은 쉬었던 사람에게는 축제의 시작이고 쉬지 않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끝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당신이 방관자가 되어야만 보이는 지점에서 쉬지 않는 한 절대로 비겁한 돈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투자를 결코 객관화시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는 말과 같다.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을 깨닫기 어렵다. 그저 그 대상과 보내는 시간만 늘어날 뿐인데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일 뿐이다. 익숙해진다고 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순간은 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강제로 무대에서 쫓겨나는 경우일 것이다. 소위 말해 깡통을 차는 경우 말이다. 그렇게 투자에서 실패를 맛보고 강제로 멀어져 봐야 비로소 자신이 했던 투자를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인지 주식 세계에서는 깡통을 3번 차야, 즉 주식 계좌가 3번은 거덜나야 주식을 알게 된다는 농담이 있다. 나는 이것이 3번을 실패하는 동안 자연히 배움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실패로부터 강제로 멀어지면서 얻는 깨달음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본질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강자의 배를 채워줄 먹이가 자진해서 될 필요는 없다. 먹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지금 당장 투자에서 손을 뗄 수 있다면 말이다.